마케팅 직무를 희망한다면 SNS는 항상 플러스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인플루언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팬이 생기는 사람들은 네, 그럼 계속해서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케터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네, 후배분들 중에서도 뭐 경영학과나 아니면 맞아요. 자율전공학부 친구들도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하고 음,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의 관점에서 느꼈을 때 많이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이 그냥 뭔가를 알리는 거에서 그쳐 있나? 음. 지금 생각하시기에 마케팅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좀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고 에이전시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케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브랜드 내에 소속되어 있는 마케터로 시작을 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이전시 마케팅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다양한 브랜드를 맞는 그런 마케터가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인하우스로 복귀를 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브랜드나 뭔가 상품이나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정말 카카오톡 뭐 그런 광고나 메시지 발송, 플러스 채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백화점에 있는 그런 OH, DOH 같은 전광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 진짜 뭐 저희가 흔히 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SNS 채널에 대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진짜 마케팅이 그 대학생분들이 모호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정도로 네, 워낙 넓은 직무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로스 마케팅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마케팅이 있는데 브랜드 음. 마케팅은 좀 어디에 집중을 하는 마케팅일까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브랜드의 마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음, 인하우스 마케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뷰티 브랜드에 와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브랜드에서는. 음, 워낙에 뷰티 쪽은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위주의 마케팅도 하고 아니면은 그들이 좀 오가닉하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나 뭔가 정성 케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이라 해서 뭐 정확히 어떤 거가 다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기보다는 브랜드마다도 다르고 시즌마다도 너무 달라서 그걸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뷰티가 워낙 글로벌적으로도 유명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뷰티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럼 그런 친구들 그리고 K-뷰티 쪽 마케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지금 느끼시기에 어떤 역량이나 뭐 어떤 감각을 좀 키우면 좋을까요? 이런 자격증을 따면 돼요. 이런 활동을 하면 돼요. 라는 대답을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기보다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일단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뷰티 브랜드다. 아니면 자동차 회사다 하면은 당연히 그 상품이나 그 업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터에 지원을 하는 거라면 마케팅을 그쪽에서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경쟁사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만의 뭔가가 더 있어야 되면은 베스트일 것 같아요. 계속 뭔가 플러스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 뷰티 시장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뷰티 SNS를 직접 운영을 해봤고 그래서 뭐 한 몇만의 팔로워를 얻어왔다 이런 식의 그냥 진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사를 분석을 해봐라. 브랜드에 음, 대한 트렌드를 분석을 해봐라. 뭐 이런 건 맞아요. 당연한 것 같고 거기에 자신만의 강점을 가질 수 맞아요, 있는 경험들을 맞아요. 키우는 게 네, 그게 무엇인지 잘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전에는 럭셔리 피어리나 명품 시계 쪽 인턴도 좀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들은 어떤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지금 뷰티 브랜드 마케팅과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럭셔리 워치 브랜드에서 PR&D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있었던 거고, 거기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되게 회사 분위기나 사람들의 분위기도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외국 브랜드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액티베이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랑 좀 달랐어요. 저는 뭔가 글로벌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획을 하고 직접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는 해외 본사에서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저는 한국에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다 보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한 거를 하고 싶으면 한국 브랜드에 들어가서 글로벌한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이후에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뭔가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맞아요, 미쳤겠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브랜드로 오게끔 하는 이유가 맞아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되기도 했죠.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대외 활동이나 서포터즈도 있겠지만 그걸 아우르는 지금 SNS 활동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개인 콘텐츠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셔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대학생 때 그런 마케팅 서포터즈 가면은 그런 사람들 그냥 널려 있어요. 다들 블로그 하고 다들 SNS로 웹툰 그려가지고 카드 뉴스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막 사진 찍는 거 워낙에 좋아하니까 올리기도 많이 올렸었고 그거를 한 이후에도 그냥 워낙에 팝업이 그때 붐이었는데 팝업 가면 재밌잖아요. 여태 없었던 그런 공간에 가서 막 다양한 경험도 하고 선물도 잔뜩 주고 그래서 포토존도 많고 친구들이랑 그러면 항상 그냥 팝업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올리고 하면서 좀 더 계정이 엄청 천천히 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런 인플루언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회사도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걸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희영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일단 저는 되게 팝업 가는 걸 좋아하고 뭔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고 콘텐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나 아니면은 진짜 주말에도 항상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쉬는 거 언제 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항상 뭔가 시간만 있으면 그런 데 갔었고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저희가 시장 조사 차원에서도 그런 행사나 그런 데를 많이 가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이랑 개인 콘텐츠를 직접 만드시는 거랑 네. 어떤 차이점이 좀 있고 또 닮은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SNS를 하면서 또 즐거운 이유는 회사에서는 정해진 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그런 브랜드 가치도 있을 테고 사실은 회사의 상급자님들의 그냥 가치관이 그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가끔은 저랑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 SNS에서는 그걸 좀 자유롭게 다 기획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결과물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강점인 것 같긴 해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체계가 있고 뭔가 그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정해진 답이 있으니까. 음, 네. 뭔가 답답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답답한 부분은 없어요. 그냥 그거 거기는 거기인 거고 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그냥 알아서 따로 하면 되는 거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가 사실 레드오션이라고 느껴지는 맞아요. 네.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시작하기를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시작부터 대단히 많은 뭐 팔로워나 구독자를 보유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 맞아요. 주저하고 있고 뭔가 하고 싶은데 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케팅을 만약에 마케팅 직무를 희망한다면 SNS는 항상 플러스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팔로워가 많으면 더 그렇겠지만 팔로워가 없더라도 자기의 컨셉을 꾸준하게 노출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록이나 사실은 그런 SNS도 자기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유튜브를 제가 거의 진짜 특이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업로드를 했어요. 몇 년간. 그게 제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도 뭐 그게 금전적으로 제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리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는 이유는 이걸로 통해서 내가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엔 제가 스페인어로 브이로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페인어도 할 줄 아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금전적으로 리턴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시간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보거나 되게 짧게 봤을 때는 그냥 구독자 수가 많거나 뭐 팔로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거야 네. 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자기를 알리는 용도로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한 용도로서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희영님처럼 마케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꼭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록용으로도 되게 좋은 게 저는 거의 아카이빙용으로 핸드폰에 워낙에 많은 사진과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스타로 올리고 많이 지워요. 네, 그래서 몇 년간의 기록이 거기 진짜 하이라이트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영상으로 나중에는 생생한 경험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블로그로 일상 기록하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는 영상으로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럼 지금 많은 콘텐츠 기획하시고 많은 업로드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콘텐츠나 자료가 있을까요? 저는 여행 콘텐츠를 항상 좋아하긴 합니다. 네, 제가 브이로그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다시 돌려보는 영상은 여행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커리어적으로 제 포트폴리오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여행 영상은 제가 그냥 아끼는 콘텐츠인 것 같고 그 이후로 그래서 스페인 관광청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스페인에도 갔다 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스위스 관광청이랑 협업을 해서 스위스도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네. 뭔가 인플루언서 하면은 뭐 희영님처럼 이렇게 여행도 공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되게 좀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바라보는 인플루언서의 시선과 실제 느끼셨을 때 실제로는 이런 고충이 있다든지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인플루언서 친구들도 주변에 너무 많고 인플루언서 관련 이런 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인플루언서 관련 시장에 대해서 이해는 높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포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만약에 금전적으로 그런 뭔가 직업적으로 하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이게 고민을 해본다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많이 벌어요. 근데 적게 버는 사람은 진짜 적게 벌고 어떤 달은 엄청 많이 버는데 어떤 달은 또 엄청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어도 같은 그런 뭐 광고건이나 같은 브랜드의 연락이나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거기서 현타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고 어쨌든 쉽진 않아요. 진짜 확실한 건. 네. 확실히 쉽진 않고 네. 그리고 불안정성이라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되게 크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마케터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비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SNS를 시작을 굳이 하라는 건 아니고 마케팅을 했었을 때 뭔가 SNS도 어쨌든 트렌드를 읽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그냥 키워두는 게 그럼 개인적인 어떤 궁금함인데 네. 이 인플루언서 분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보면 되게 잘 찍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따로 뭐 잘 찍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작가분을 같이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후킹하게 아니면 좀 매력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한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냥 좀 더 워낙 인플루언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팬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나 어떤 사람인데 어떤 거 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멋지게 사진을 예쁘게 찍는다고만 살아남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더 활발하게 계정이 운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마케팅이나 좀 뷰티 업계 아니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업계를 좀 희망하는 후배들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는 되게 다양한 걸 경험을 해보라고 하고 30대 때 그 중에서 뭔가 자기가 원했던 거나 잘 맞았던 거를 깊이 파보는 시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20대 끝자락에 있지만 이제 이거를 보고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또 20대 초중반이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싫어하는 게 뭔지만이라도 깨닫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걸 깨닫기에는 20대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맞아요. 있는 시기다. 늦지 않았다. 아직 뭘 해도 늦지 않았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옛날에 교환학생 가서 수업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워딩을 다 써보라는 수업이 있었어서 그때 뭐 인스타그램에 막
그런 스토리 같은 거에서 질문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에 대한 키워드, 생각나는 키워드 3가지 이렇게 적어달라.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걸 취업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몇 명한테만이라도 물어봐서 자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키워드 뭐가 생각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키워드로 스토리텔링을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희영님께서 얘기해주신 방법이 되게 어려운 방법은 전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건데 약간의 음. 용기만 좀 뭐 낼 수 있다면 맞아요. 조금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로가 아직 막막한 친구들, 특히 자율전공 친구들은 이후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진로가 막막하고 특히 자율전공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멘토를 찾아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과 선배 중에서 멘토 없었다 그랬잖아요. 과 선배일 필요도 없고 그냥 현업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나의 유튜버 롤모델 노희영 고모님 뭐 이런 분이나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서 난 커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뭐 커리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지?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링크드인이나 막 그런 뭐 리멤버 이런 게 요즘 되게 활발히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커피챗을 희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용기도 좀 있으면은 그래도 로드맵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막막한 친구들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맞아요. 연락 한번 보내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락을 보낸다고 어떻게 보면 답장은 거의 안 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더 대단하신 맞아요. 분들일수록. 근데 뭐 그냥 연락을 한번 보내놓으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멘토링이나 항상 뭐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연락을 많이 안 드렸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필요하시다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희영 선배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케팅을 희망하는 친구들 혹은 뭐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자율전공학부나 뭐 진로가 막막한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희영 선배님과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선약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선약에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 퇴직하신 연도가 몇 년도쯤이죠? 저는 21년 7월 달에 입사를 해서 22년 12월까지 다니다 왔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네. 다니셨는데 후회하진 않으시나요?